안녕하십니까, 카 지니어스입니다. 지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이 차는 사륜구동 가솔린 프레스티지 옵션 사양 차량이고요. 저번에 몰았던 캘리그라피 차량과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뭐 디자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한라산 1100도로라고 하죠. 예, 높은 도로 그 위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륜구동의 여부, 사륜구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사륜구동이 지금 출발과 함께 4바퀴의 동력이 전달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네, 사륜구동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에 따라서 차량의 운동 성능이나 가속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도 좀 볼 것 같고요. 다음에 연비도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촬영하면서 연비를 보는 거는 좀, 네,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악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거의 40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통통 튀고요. 전에 몰았던 21인치 타이어보다도 더 통통 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타이어가 좀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알 수 있었고요. 전에 캘리그라피 풀옵션 차에 21인치 휠이 꽂혀 있던, 장착되어 있던 차량에서는 타이어 압력이 36에서 열 많이 받았을 때가 38까지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줬었고요. 지금 이 차는 냉간시, 그러니까 타이어 주차해 놓고선 바로 쟀을 때가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올라가겠죠, 공기압이.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이 좀 통통 튀고, 네, 잔 충격이 좀 노면에서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타페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이어 공기압에 조금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주도 금악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고, 지금 터레인 모드는 자동입니다. 전에 제가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최대한 터레인 모드를 만지지 않는 게 사륜구동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괜히 터레인 모드를 계속 장난식으로 뭐 이것도 바꿔보시고 저것도 바꿔보시고 하시면은 사륜구동에 스플라인 기어가 금방 마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건드시는 게, 터레인 모드는 안 건드시는 게 최고 좋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알아서 자동으로 사륜구동의 출력을 배분하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내구성을 더 지켜주는, 고장이 안 나게끔 하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레인 모드는 건들지 않은 상태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만 스포츠나 뭐 스마트나 에코나 한번 바꿔보면서, 네, 지금 노멀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좀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꿨을 때 사륜구동의 개입이 좀 더 많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 넣었을 때는, 스포츠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차 출력이 훨씬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완전히 다른 차처럼 느껴질 정도로. 또 그 DCT 8단 습식 DCT의 그 느낌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변속할 때 충격도 좀 올 수 있고, 변속 타이밍이 늦어지고 RPM을 좀 더 높게 사용하면서 운전할 때 확실히 스포티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에서도 뒷바퀴 쪽에 출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에코 모드로 바꿔볼게요. 같은 상황에서 에코 모드라면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확실히 앞바퀴에만, 전륜에만 출력이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1100도로를 계속 어필을 하는 구간입니다. 네, 속도는 50km에서 70km 속도 정도로 계속 이동 중에 있고요. 일단 엑셀레이터 반응과 핸들링 감각도 좀 보고 있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덩치와 무게와 감안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코너에서 빠져나오면서 엑셀레이터를 더 밟게 되면, 지금 스포츠 모드를 넣었는데요, 슬립이 일어날 정도로 출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슬립이 일어날 땐 잠깐 언더 스티어가 나오긴 하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고,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출력을 계속 당겨 쓰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0 맨 위 고지, 1100고지에서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리막길만 계속 이어져 있고요. 지금 에코 모드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차는 제네시스처럼 또는 BMW처럼 중립 모드, 뉴트럴 모드가 있는 게 아니고 퓨얼 컷이라고 어느 일정 속도 이상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연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엔진에. 그래서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엔진은 바퀴, 타이어가 굴러가는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꼭 시동이 안 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는 연료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도 저기저기서 말이 많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계속 내리막길인데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고 있습니다. 밀린다는 감은 전혀 없고요.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밀려서 운전하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차가 밀린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잘 서주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차보다 더 잘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솔린 차량에서 이 정도라면 아주 준수한 정도 수준의 브레이킹 능력일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아마 미국의 산타페를 미국에 수출할 생각으로 이 스위치, 핸들 쪽에 있는 스위치나 이 와이퍼 레버의 작동 방향, 이것도 다 그 미국 수출에 맞춰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쉐보레 차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도 나오거든요. 쉐보레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미국 차들이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현대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아마 수출하는 차랑 이제 내수용 차량이랑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서 세팅을 아예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속해서 현대 기아차를 몰았던 분이시라면
조금 불편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비가 여긴 확실히 아주 높은 산이라 그런지 좀 이상하게 내리는 것 같아요. 빗방울이 아주 작은데 굉장히 많네요. 차는 이제 287km 밖에 달리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새 차입니다. 길도 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아까 1100고지 올라갔을 때 탄내가 엄청 많이 났는데요. 신차 뽑으신 다음에 제일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차에서 탄내가 나요. 뭐가 불이 난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새 차가 출고가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엔진 차량들 같은 경우에요. 이제 전기 차량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엔진 차량들은 배기 가스가 지나가는 머플러 쪽에서 과열이 되고 열이 계속 쌓이면서 탄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총 주행거리 한 1000km, 2000km 때까지도 계속 나는 냄새라서 그냥 새 차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차일 경우에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자동차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를 처음에 출고하고 나서 무리하게 운전하지 마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도 차의 엔진의 모든 부품들이 제자리를 잡을 동안은 과속이나 높은 RPM을 사용하지 않는 게 차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데 좋다고 이미 과학적으로도 자동차 공학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한 5000km, 많게는 5000km, 적게는 한 1000에서 2000km 총 주행거리를 달릴 때까지는 높은 RPM을 사용하지 않는 게 차 컨디션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먼저 어제 빌렸던 산타페 가솔린 자륜구동 차량이 뻗었습니다. 경고등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차가 갑자기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을 몇 번 껐다 켰다 했더니 엔진 체크불에 엔진 체크 등에 불이 들어와서 어차피 렌트카로 빌린 차량이라서 렌트카 회사 쪽에다 문의했더니 같은 차량으로, 아무도 한 번도 빌려준 적이 없는 새 차량으로 또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렌트카 업체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고등이 갑자기 뜬 거에 대해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에서 그분도 렌트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차도 같은 증상으로 센터에 들어가려고 지금 예약 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보다 좀 더 심하게 차가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더 큰 고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스캐너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였고, 여행 와서,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새 차가 이제 겨우 250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달린 차가 경고등이 켜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제가 빌린 차가 아니고 렌트카가 아니고 제 차였다면은 저는 엄청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라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같은 옵션에 같은 컬러, 심지어 완벽하게 같은 차입니다. 옵션까지도 완전 같은 차고, 지금 총 주행거리가 55km로 나와 있는데요. 완전 새 차죠. 렌트카 회사 쪽에서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고, 새 차인데 문제가 생겼으니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현대 쪽에서 캐치하셔서 빨리 이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차들이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현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지금 사륜구동 창에서 핸들 위치와 똑같이 타이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모양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3D 화면에서도 핸들을 돌릴 때 바퀴가 움직입니다. 아주 재밌죠? 재밌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후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후진을 하면은 휠이 굴러갑니다. 아주 리얼하게 굴러가듯이 표현을 재밌게 잘 해놨더라고요. 반대로도 한번 해봤는데 운전 조수석으로 핸들을 돌리고 돌리는 이제 바퀴의 모양도 그대로 표현하고 아주 재밌는 기능을 하나 발견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보스 오디오가 들어있지 않은 기본 오디오 사양인데요. 제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계속 운전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촬영도 하고 여행도 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음질이 좋았어요. 기본 오디오가. 보스는 물론 더 좋았지만 더 스피커가 훨씬 많아서 웅장한 느낌의 아주 웅장한 느낌, 무슨 오케스트라 같은 교향곡을 듣는 듯한 아주 훌륭한 음질이었다면, 기본 스피커도 기존의 다른 차량들 크렐 스피커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음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스를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음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 어떤 산타페든지 다 같은 문제를 겪을 것 같은데요. 일렬 창문을 열고 한 시속 60km 정도 속도에서 그 붕붕붕붕 하는 헬리콥터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거슬리게 크게 납니다. 다른 차량들은 보통 2열만 열었을 때 그런 소리 나는데, 산타페는 1열만 창문 하나만 열었을 때 그 소리가 굉장히 커서 거슬렸습니다. 이상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산타페를 몰면서 이것저것 느껴본 점을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이상 카 지니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